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최근에 글로벌 증시 관세 여파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베어마켓 랠리가 될지, 아니면 바닥을 찍고 V자로 급반등할지, 아니면 지루한 횡보장, 박스권 장세를 형성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월 1%, 연 17%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커브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월배당 ETF, 특히 기초자산이 국내 코스피 200 지수, 또 국내 고배당주 5월 과연 성과는 어땠는지, 5월의 분배율과 수익률을 한번 리뷰,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의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국내 그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 국내 고배당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분배금이 보통 비과세가 맞는데 또 비과세가 아니라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떤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과연 이런 국내 고배당주를 미국 대표지수와 달리 연금 계좌로 운영하는 것은 과연 투자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영상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국내 고배당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소리 소문 없이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대표적인 ETF가 여기 네 가지입니다. 아마 그 최근에 순매수 자금이 거의 1조 원을 넘는 정도로 수준이 육박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게 삼성의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과 그 다음에 KB에서 운영하는 라이스 200 위클리 커버드콜이 있습니다. 목표 분배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연 17%고요. 이번 달 월 분배율도 1.51%, 1.44 분배율을 나타내면서 목표 분배율을 초과 달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초자산은 물론 둘 다 코스피 200 지수죠. 그리고 콜옵션 매도의 옵션 기초자산도 역시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자, 우리 코스피 200 지수는 미국의 S&P나 나스닥과 달리 강력한 우상향하는 지수는 아니죠. 대표적인 박스피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정한 레인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 게 맞을까요? 제로데이 옵션, 데일리 옵션이 맞나요? 아니면 먼스리 옵션이 맞나요? 가장 이런 박스피 같은 경우는 위클리 옵션이 가장 적당한 옵션 전략입니다. 그래서 둘 다 콜옵션 매도 비중은 30%, 그리고 기초자산 상승률은 한 70% 쫓아가는 게 그 코덱스 200의 전략이고, 라이스 200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위클리 전략을 쓰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콜옵션 매도 비중은 통상 30% 정도로 맞추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50%또 100%까지 비중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상당히 높게 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라이스가 코덱스보다 목표 분배율이 이 분배금이 조금 높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기초자산 상승률 같은 경우는 코덱스는 통상 70% 정도를 쫓아가는데 라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50에서 60%만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월말 배당이고 하나는 분배금 지급 기준일이 15일인 월중 배당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통상 그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는 배당이 코스피 200의 연간 배당이 한 1.8에서 2%고, 여기에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서 한 14에서 15% 정도를 맞춰서 한 17%를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산이 이제 고배당주,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금융주로 구성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와 기타 뭐 자동차주라든가 통신주까지 섞여 있는 고배당주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역시 목표 분배율은 둘 다 15%고 이번 달 월 분배율도 다 1.2, 1.5%를 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코스피 200 지수가 최근 1개월 수익률 한 1% 정도 됐습니다. 그나마 지금 S&P 500 지수와 미국 나스닥 100 지수가 한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4, 5%를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코스피 200 지수가 그나마 미국 지수에 비해서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의 수익률은
라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 코덱스는 마이너스 0.96. 그나마 조금 쫓아간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코덱스가 좀 더 빠졌죠. 아마 이번에 코스피 200 지수가 하락했을 때 이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뭡니까? 콜옵션 매도 비중이 30%를 하다 보니까 약 30%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좀 많이 빠진 게 보실 수 있고 라이스 200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하락했을 때 이 콜옵션 매도 비중을 최대 100%까지 고정하다 보니까 하락장에서 일부 하락장을 좀 상쇄했다. 그 차이가 아닌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에 그 3월 법인 결산을 앞두고 배당주의 날이었죠. 그래서 배당주 같은 경우는 통상 그 기초자산을 아웃퍼폼하는 3.57%, 그 다음에 플러스 같은 경우는 2.94% 양호한 성적을 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박스피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이런 국내 기초자산을 활용하고 있는 ETF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표적인 게 실질 수익률이에요. 그 중에서도 절세 효과가 가장 큽니다. 국내 상장된 ETF의 경우 우리 보통 아시죠? 매매 차익 어떻습니까? 대주주, 장외 거래를 제외한 일반 개인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배당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배당 받으면 역시 15.4% 과세가 되죠. 그 다음에 연금 계좌에서 배당 받으면 이연이 됩니까? 이연이 안 됩니까? 예, 이연이 되죠. 이게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그 분배금 재원, 옵션 프리미엄으로 나오는 수익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세법을 보게 되면 국내 장내 파생 상품에 대한 매매 차익은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효과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4월 달 분배금을 받으신 분들이 그 과표 기준 가격이 만약에 코덱스 200 타겟 같은 경우 뭐 185원이다. 근데 185원이다 과표 기준 가격에 잡혀서 세금이 과세가 된 건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통상 그 코스피 연배당은 2%고 옵션 프리미엄이 한 15%인데 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처음에 배당이 있으면 배당부터 그 다음에 배당이 다 떨어지면 옵션 프리미엄으로 카바를 해서 연 목표 분배율 15% 17%를 맞춥니다. 하지만 3월 법인 결산들이 많은 국내 사정상 또 자사주 매입도 많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3월 말 기준으로 배당주가 가장 그 배당 수익률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 받은 금액만으로도 목표 수익률을 초과 달성한 경우가 나타났기 때문에 굳이 콜옵션 매도 비중을 활용할 필요가 없겠죠. 요거는 다음 달에 활용해도 되겠죠. 그래서 4월 같은 경우는 과표 기준 가격의 대부분 90% 100%까지 잡혔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예외 조항이다. 그러니까 1년에 매년 3, 4월에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배당이 먼저 지급되고 배당이 부족한 부분만 옵션 프리미엄으로 분배금 재원을 마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네 번째,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경우가 이게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지 않으면 보통 국내 K슈드라고 많이 해가지고 연 한 5.7% 정도 이게 원래 그 분기 배당이었는데 작년부터 월 분배로 바뀌었습니다. 월 분배급을 따박따박 지급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판 슈드처럼 연 12%, 한 평균 10년 놓고 봤을 때 연 10% 정도 내외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있고 특히 이번 4월 말 기준으로 월 분배금을 10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63원에서 73원으로 올려서 이제 5월부터 앞으로 1년간은 그 분배금도 한 15.4% 정도 성장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시면 되고 이 5, 6% 정도 수익률보다 조금 더 나는 10% 정도의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서 한 15% 맞추는 요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콜이나 아니면 여기 고배당주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로 또 있습니다. 고정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콜옵션 매도 비중과 기초자산 상승률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더 많이 올라가고 하락장에서는 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펀드나 우리 ISA 계좌에 이렇게 코스피 200이나 국내 고배당주를 담으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상 배당만 과세 이연이 되거든요. 외납공제선 제외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상 어차피 ISA도 비과세 효과가 있고 연금펀드도 과세 이연이 있는데 코스피나 국내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이 아예 바뀌고 과세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사실 미미하죠. 굳이 절세 계좌에서 활용하실 필요가 있나요? 일반 계좌에서 하시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절세 계좌에서는 해외 대표 지수를 활용한 S&P 500이나 나스닥, 뭐 반도체 지수를 통해서 과세 희연 효과를 누리시고 일반 계좌를 통해서 이 커버드 콜을 활용하신다면 금소세 최대 6.69에서 뭐 49.5%까지 건강보험료 8% 정도를 내는 것을 비과세로 절세 효과를 누리시게 된다면 내 계좌의 실질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확보하시는 게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ETF에 영향을 미치는 금소세, 건보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이란 건 뭐죠? 내가 연간 개인별로 받는 금액, 이자가 있겠죠. 우리 예금 만기 이자. 그 다음에 또 주식에서 배당이 있겠죠. 그 다음 펀드나 ETF에서 받는 걸 뭐라고 하죠?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세 개를 다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요 금융소득을 더해서 연간 2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통상 15.4%로 원천 징수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인컴 수익이 많았다. 이번 해에 굉장히 높다 하시는 분들은 2천만 원 초과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 정도의 연간 금융소득이 발생했다. 그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천만 원까지는 15.4%로 원천 징수가 되고 2천만 원 초과분이 얼마죠? 1천만 원은 여러분들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됩니다. 이때는 어떤 소득이 있습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근로소득,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 또 우리 그 공적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연금소득, 그 다음에 또 기타 내가 책을 집필했다거나 무슨 어떤 뭐 그림을 팔아가지고 소득이 발생했다거나 하는 기타 소득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소득을 다 더합니다. 더해가지고 1천만 원 그 부분과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 구간이 몇 단계죠? 총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상 6.6%에서 과표가 10억이 넘어가게 되면 최대 49.5%를 한 번 더 종합과세를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도 금소세도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은퇴해가지고 그냥 이자 배당 소득밖에 없다. 연금도 없다. 또는 나는 가정주부다. 남편이 갖다 준 그 월급 가지고 이렇게 ETF에 투자해서 그냥 배당 좀 받는 것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 초과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해당이 되지만 그 납부 세금은 제로입니다. 연간 7,724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2천만 원이 초과되신 분들은 나중에 그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은퇴해서 우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들어가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자격 요건에서 박탈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역건강보험료 대상자로 편입됐습니다. 그리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으시는 분들은 우리 나이가 60 넘으신 분들 그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종합저축 받죠. 요게 가입하실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ISA 가입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통상 3년 의무 납입 기간 끝난 다음에 만기 연장 자동으로 되신 줄 알지만 여기 내가 요 기간 동안에 종합과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IS 만기 연장이 불가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통장 쪼개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나만 독점해서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배우자나 또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 또 부모 명의로 명의를 분산하거나 이게 또 이제 증여 또 사전 증여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자 받는 배당 받는 시기를 만기를 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왜? 연간 기준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걸 이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종합과세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 가장 좋죠. 우리 IS 계좌 같은 경우는 일반형 200만 원, 그다음 서민형 400만 원 비과세잖아요. 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은 납부하지만 분리과세로 끝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우리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건 양도세입니다. 분류과세 해당돼요. 내가 연간
그 이익난고와 손실난고를 상계 처리해서 양도세율 22%로 세금은 납부하지 합니다만 종합과세는 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하지만 미국 주식에서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우리 연말정산할 때 그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자녀분들 또 배우자분들이 빠질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보료도 있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월 소득의 통상 7.09%를 차감합니다.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거의 절반을 같이 대주죠. 그럼 한번 사례 볼까요? 내가 그 금융소득만 5천만 원이 직전 연도 소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차이점을 보죠. 직장 가입자분들은 2천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건보료가 추가로 8%. 이 8%는 뭐죠? 장기 요양보험료가 추가되면 약 8% 정도 됩니다. 8%가 추가가 돼요. 그러면 내가 5천만 원 정도의 금융소득이면 3천만 원의 8% 정도, 24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되죠. 건보료로. 하지만 우리 지역가입자분들은 1천만 원만 초과돼도 이자 배당 소득이 다 합산이 됩니다. 그러면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1천만 원이 넘었죠. 그럼 5천만 원 초과분이 아니고 전체 금액이에요. 그럼 5천만 원의 8%, 400만 원을 납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보다 지역가입자분들이 더 불이익이 있다 보실 수 있고, 이 건강보험료는 참고로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거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 여기에 가중평균 지수를 매겨서 부과된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가입자분들 중에서 연간 2천만 원이 초과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이 되고, 또 2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1천만 원만 조금 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주택, 아파트, 특히 재산세 과표 기준, 우리 재산세 낼 때 과표 있죠? 현재 시가의 한 6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 5억 4천에서 9억 기준 시가니까 한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1천만 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기분으로 종합과세 사례 한번 볼까요? 금융소득이 내가 연간 5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연봉이 1억, 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사업소득이 1억입니다. 그러면 종합소득과 건보료가 얼마쯤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죠. 통상 5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3천만 원. 여기에 1억을 더하게 되면 1억 3천. 1억 3천이면 여기 구간입니다. 세율. 35% 구간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이자 배당 분배금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가 했었죠. 14% 세금을 이미 띄었어요. 그래서 이미 세금 낸 거는 차감해 주죠. 그럼 35%에서 14% 빼면 21% 구간입니다. 여기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 얼마죠? 3천만 원을 곱하기 21%, 630만 원을 세금 한 번 더 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가산돼요. 그러면 10% 가산되면 한 693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 또 있죠. 건강보험료죠. 직장인분들은 초과분이라고 했죠. 그러면 5천만 원이면 2천 초과분이 얼마죠? 3천만 원에 8% 세금 내시는 거고요.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체 금액입니다. 5천만 원에 8% 정도를 건보료로 한 번 더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내게 되면 내 실질 수익률은 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소세 건보료 안 내는 ETF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투자에는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국내 기초자산 코스피 200 지수, 국내 고배당주를 활용하는 커버드콜 ETF에 대해서 5월 분배금 수익률을 리뷰하고 또 거기에 미치는 금소세, 건보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으로 꾸몄습니다. 어떻게 도움되셨습니까?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이러한 금융재테크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